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 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에 작성했던 IFRS 기준에서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사 조서를 같이 보면서 IFRS 기준에서는 어떻게 감사 절차를 취하고 조서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조서가 제가 작년에 감사하면서 작성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조서입니다. 조그만 회사이고요. 중소기업들을 많이 감사하실 것 같아요. 로컬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IFRS를 적용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검토했던 회사여서 여기 회사 거를 가지고 왔고요. 회사명은 그냥 공부하는 회계사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조서 작성할 때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순서로 감사 목적, 감사 절차, 그리고 발견사항, 감사 결론 이렇게까지 적어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실제로 수행한 결과들 기재하는 식으로 전 작성을 했습니다. 감사 절차 보시면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검토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들어있고요. 이제 총괄표 작성한 다음에 보험 계리 평가 보고서 있잖아요. 그 보험 계리 평가 보고서하고 총괄표하고 검토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로 계리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걸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회사의 퇴직금 제도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인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라는 조서를 중간감사 때 사전에 작성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레퍼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간감사 기간에 회사에 방문을 하게 되시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회계사분들은 중간감사 때는 그냥 노는 거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간감사 때 이렇게 회사에 대한 이해 조서 등을 미리 작성을 해두시면 기말감사 때 그 이해한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실증 절차 조서에서는 우리가 파악했던 내용을 해당 조서로 레퍼를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니까 중간감사 때 미리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파악해서 조서화를 해 놓으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총괄표 작성이에요. 총괄표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지도를 그리는 거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저는 여기 총괄표 작성할 때 회사에 계정별 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먼저 했어요. 보시면은 이게 확정급여 채무 관련해서 원장에서 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 내용이랑 사회적립자산 내용을 이렇게 주석 사항에 맞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가로로 이렇게 증감을 보여줘도 되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석에서 이제 세로로 증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중에 주석을 검토할 때도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수식 물고 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확정급여 채무하고 사회적립자산을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하고 사회적립자산은 부채 사이드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될 테니까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해서 순학적 급여 체부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제 재무 상태표에 반영되는 그 순학정 급여 채무나 순학정 급여 자산 항목 금액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분이 이제 전출입을 가시는 바람에 관계사 전출입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회사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제 손익계산서 판관비 내역에도 퇴직급여 항목이 들어가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상에서도 퇴직급여 항목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퇴직급여계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랑 IFRS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측정 요소라는 애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 재측정 요소는 공부하실 때도 배워서 아시겠지만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서 이익여금으로 보통 대체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총괄표는 작성이 쭉 다 완료가 됐고요. 쭉 내려가면 이제 IFRS를 적용하는 회사라면 분기마다 혹은 결산일마다
보고기간 말일자 기준으로 계리평가 보고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리평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기초, 단기 근무 원가, 이자 원가, 또 뭐 관계사 전출 관련된 내용이나 뭐 중도 인출 관련 내용, 재측정 요소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확정급여 채무랑 사회적립자산 이렇게 보통 나눠서 나올 거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준 거예요. 그냥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 보고 차근차근 이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식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작성했던 그 총괄표 있잖아요. 계정별 원장 기준으로 작성한 거랑 이 실제 계리평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랑 일치하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트루를 띄워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차이 내역도 보시면 있는데 지금 여기 총괄표에 있는 금액 이거는 쭉 그냥 가지고 온 거고요. 그냥 여기서 수식으로 물려도 되는데 저는 좀 직관적으로 눈에 바로바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끌고 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보면 이 총괄표에 있는 금액이랑 실제 계리평가 보고서에 있는 금액 차이를 한번 확인을 했어요. 보면 단기근무 원가하고 이자 원가 요 차이인데요. 그 계리평가 보고서 상에서는 단기근무 원가랑 이자 원가 이렇게 나눠놨지만 사실상 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될 때는 단기근무 원가, 이자 원가,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의 이자 수익 모두 그냥 퇴직급여 항목으로 다 퉁쳐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는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해놨고요. 사회적립자산도 마찬가지로 계리평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기를 해주고요. 이 총괄표 내용이랑 비교를 해서 특이사항 없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립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잔액에 대해서 외부 조회를 해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조회에서 3번이네요. 땡땡은행에 퇴직연금 신탁 관련된 계좌가 확인이 되고요. 거기 잔액이랑 지금 실제 기말 잔액으로 표시된 내용이랑 비교해 보니까 일치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다라는 내용도 조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어요. 저는 기말 확정급여 채무랑 기말 사회적립자산, 그 퇴직급여, 보험수리적 손익,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 계산서상에서 확인되는 금액들이잖아요. 이거를 쭉 계리평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랑 재무제표 내용이랑 서로 일치하는지 쭉 비교를 해봤고요. 특히 보험수리적 손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법인세 효과를 그 자본에서 직접 가감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에 이제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차감해준 금액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법인세도 했기 때문에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자본 가감 효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조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줬고요. 결국 계리평가 보고서가 우리가 확인한 총괄표랑 일치하는 걸 확인했으면 이 계리평가 보고서가 적정한지만 우리가 확인하면은 감사 절차가 끝나겠죠. 그래서 계리평가 보고서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IP 테스트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계리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려면 회사들이 계리평가를 하는 평가법인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전송 내역을 달라고 하면은 회사 담당자들 분들께서 그 내용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계리평가 보고서에 반영된 그 실제 내용이랑 우리가 급여대장도 봤잖아요. 실제 12월 말 법인이니까 12월 말 급여대장상 확인된 그 임원이랑 직원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게 결국 로 데이터 중에서도 완전성 체크를 한 거고, 이제 이게 일치를 한다, 완전성이 확인이 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샘플링을 해서 4번으로 샘플링을 해서 실제 우리가 급여대장상 확인한 급여하고 총 고정상여 평균액,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12분의 3을 곱해준 금액이고요. 그렇게 해서 30일 평균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했고, 계리평가 보고서상에 제출된 평균 급여랑 비교를 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네 라고 해서 계리평가 보고서상 내용도 특이사항 없다라는 걸 검증해 놓은 거예요. 이 샘플링 개수 같은 경우에는 각 법인마다 정해진 룰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감사 기준서 상에서도 샘플을 꼭 몇 개를 뽑아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인차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2명, 그래도 한 건은 너무 적으니까 2건 이상씩은 샘플링을 해서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수리적 가정이 있어요. 이 보험 수리적 가정은 단기 거만 보면은 솔직히 뭐가 튀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기 거랑 비교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검토할 때 편하실 거예요. 보면 전기하고 단기하고 이렇게 두 데이터를 같이 놓고 보면은 비교가 되는 게 보일 거거든요.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전기 대비해서 할인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채권 종류 같은 경우는 공모 무보증 채권 중에서도 AA- 등급을 따라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퇴직급여 채무에 적용하는 이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 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량 회사채에 대한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 시장이 없다라고 하면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 시장 수익률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모무보증 회사채를 적용을 해서 하고 있다면은 적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익률 곡선 접근법은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할인율은 스팟 레이트이고요. 가중평균 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컬리 듀레이션으로 해서 뽑았고, 지금 얘는 7.004년이 나왔는데 올해는 8.292년이 나왔네요. 뭐 1년 지나서 이 장기 근속자들이 1년 더 늘어난 거라고 보면은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계리평가 보고서를 보면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회사의 계리평가 보고서고요. 여기는 딜로그 컨설팅을 통해서 그 계리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뭐 각 컨설팅 회사들마다 비슷할 거예요. 양식은 여기 보면 이 산출 결과 상세랑 보험 수리적 가정 상세 이런 내용들이 어펜딕스로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금액들이 나왔는지는 요 세부 내역을 쭉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할인율 적용한 기준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 적용 할인율을 뽑았는지를 다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이제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 계산됐는지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서 실제로 재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재계산은 어차피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경험상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승급률이라던가 여기 보시면은 중도 퇴직률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예상 사망률 이런 것들은 다 그 통계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보험 기준원 뭐 이런 데서 나올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그런 데서 조회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회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리고 확인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리 평가를 하신 전문가분께 전문가 확인서를 보낼 거거든요. 그 확인서를 보낼 때 이 가정과 관련돼서 어디서 확인을 했는지 그런 것들 혹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가정 검토까지 우리가 끝냈다.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결론을 냈으면 마무리는 계리평가 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성하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했는데 보여드리면 전문가 확인서를 보냈어요. 보내서 언제까지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요청사항을 넣고 그 업무 수행팀의 정보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쭉 기재가 되어 있고 이상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업무 범위라던가 가정하고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관련된 감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 계리평가사들을 예전에 저도 되게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3년차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을 맡아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 원천 데이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계리평가를 하셨던 계리평가사 분도 이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완전성이라던가 정확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제시받은 내역이랑 급여 대장상 내역이랑 실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산할 때 들어간 내역이 서로 상이해가지고 수정사항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외부 전문가라고 해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늘 원천 데이터, 로 데이터랑 가정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뭐 잘했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회계사였습니다.